어느 날 아침 출근길 커피를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서 밀려나겠지.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사람도 구하고 관리도 하고 영업도 뛰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50대, 60대가 된 내 모습도 결국 누군가의 판단 아래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죠. 요즘 50대 지원자들 이력서를 보면 예전 같으면 바로 전화 돌렸을 텐데 이제는 망설여져요. 이유가 뭘까요? 들어오면 일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니까요. 실제로 78년생 이상 지원자들 만나보면 거의 비슷한 말을 해요. 아, 우리 옛날엔 이렇게 안 했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는 이렇게 안 시켰는데. 그리고는 기존 직원들 앞에서 자꾸 가르치려 들고 심지어 전에 다니던 회사랑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죠. 그러니 내부 분위기가 삐걱거리고 젊은 직원들은 왜 저런 사람을 뽑았냐며 불만을 품어요. 첫 번째 사례는 우리 회사에서 최근 있었던 일입니다. 55세의 영업 베테랑을 영입했는데 한 달 만에 기존 팀장이랑 대판 싸우고 나갔어요. 본인은 영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며 20년 전 영업 방식을 강요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CRM으로 관리하고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대응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종이에 메모하고 전화 돌리는 게 진짜 영업이라 주장하니 팀원들이 듣기만 해도 숨이 막혔대요. 두 번째 사례는 지인 회사 이야기예요. 격리 담당으로 50대 초반 여성을 뽑았는데 본인이 예전에 대기업에 있었던 걸 자꾸 말하며 현직 격리팀장한테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내가 해줄게라며 마치 팀장을 가르치듯 군림했어요. 결국 팀장이 사표를 냈고 대표도 큰 충격을 받고 그분을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경험은 훌륭하지만 조직이 원하는 건 과거의 화려함이 아니라 지금 이 조직에 녹아드는 유연함인데 그걸 몰랐던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제 친구 회사인데 50대 남성 직원이 들어와서 모든 일을 묵묵히 배우고 기존 직원들에게는 형님이 부족한 게 많네 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했대요. 처음엔 다들 어색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자 팀 내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고 해요. 나이와 경력을 내려놓고 후배에게 배울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조직에서 진짜 환영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50대 이후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두 가지 길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랑하며 현재를 부정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을 배우고 적응하는 길이죠. 퇴직 후에 다시 취업을 준비한다면 예전의 경험을 무기로 삼기 전에 먼저 지금의 흐름을 인정하고 후배들을 존중해주는 자세가 더 필요해요. 조직은 존경받고 싶은 사람보다는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을 원하니까요. 솔직히 말해 지금의 40대, 50대, 그리고 언젠가 그 나이가 될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고민을 안고 살 거예요.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하지만 그 답은 과거의 내가 아닌 현재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면접을 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 예전에 이런 사람인데라는 말보다 지금도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 용기, 그게 제일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이야기들, 즉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조직에 적응할 때 겪는 갈등과 문제점들을 좀 더 전문가 시각에서 짚어볼게요. 특히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사례 위주로 풀어볼게요. 먼저 50대 이상 지원자나 직원들이 기존 조직에 잘 융화되려면 경험과 태도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경험만 앞세우면 내가 이 정도는 해봤다는 자부심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죠.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에서 50대 이상 신입 직원들의 70% 이상이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도 있어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3년 보고서.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경청과 배움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초기에 기존 직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겐 내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배우려 한다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특히 빠른 변화와 한정된 자원 때문에 관행이나
기존 업무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럴 때 50대 직원이 예전 방식을 고집하면 오히려 회사 전체 효율이 떨어지죠. 반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태도를 보이면 신임도 얻고 실제로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한 IT 중소기업 사례에서 50대 신입 직원이 CRM 시스템 사용법을 배우면서 후배들과 협업하니 3개월 만에 영업 성과가 15%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또 하나, 50대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과거 회사와의 비교가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자기 전에 다니던 회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팀 전체가 불편해지죠. 대신 그때 회사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니까 적응하는 중이에요 라는 식으로 조금씩 현 상황에 맞춰 언급하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팁을 더 드리자면 중소기업에서 50대 이상 지원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역량은 디지털 업무 역량과 협업 능력입니다. 예전처럼 혼자서 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팀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니까요. 요즘은 기본적인 엑셀, 이메일, 온라인 메신저 사용 능력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 무료 온라인 강좌의 K-MOC, 유튜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시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예전 회사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보다는 이번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게 훨씬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런 업무를 맡았지만 귀사에서는 빠르게 새로운 시스템을 익히고 팀원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성과를 내겠습니다. 같은 문장이죠. 면접에서도 이런 태도가 합격률을 크게 높인다는 데이터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입장에서도 50대 인력을 잘 관리하려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아요. 나이가 많은 직원이 신입이나 후배를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젊은 직원이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 적응을 도와주면서 서로 배우는 구조가 갈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몇몇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50대 직원과 2030대 직원이 짝을 이루는 크로스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직원 만족도와 이직률 개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취업과 조직 적응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점들을 조금씩 실천하면 분명히 훨씬 부드러운 관계 형성과 성과 향상이 가능합니다. 경험은 분명 큰 자산이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지금의 조직에 맞게 풀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 50대 경력자들이 중소기업에 들어오면서 조직 내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과거 경험에 집착하면서 지금 조직 문화와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에게 가르치려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경력과 노하우는 귀중하지만 변화가 빠른 요즘 시대에는 배움의 자세와 유연한 태도가 더 중요해요. 조직은 경험만 앞세우는 사람보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을 원합니다. 결국 50대 경력자들이 진짜 조직에 녹아들고 인정받으려면 내가 잘난 옛날 방식보다 지금 회사에 맞는 방식을 배우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함께 발전하는 건강한 직장 생활이 가능해집니다.